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육면체의 원리가 적용되고 응용되는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이라고 했죠. 바로 스쿨버스를 시범 강의하려 합니다. 제 딸 장난감을 몰래 가져온 거예요. 제 딸이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준 건데 이렇게 교재로 쓰일 줄은 예상치 못했네요. 자, 시범 강의 전에 왜 나의 그림 그리는 과정과 결과가 바로 나인가? 왜 내 그림이 내 자신이란 말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심리학으로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들을 수강성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심플하게 설명되는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고 이해도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심리학이 19세기에 철학에서 분과된 거라 철학과 심리학을 구분하는 것도 좀 가벼운 감이 없지 않아요. 그저 이해하기 쉽도록이라는 전제로 하겠습니다. 철학인 만큼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비판의식이 쑥쑥 자라나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비판은 무슨 지적질이나 손가락질하거나 나무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안과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의 본래 뜻이 이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철학은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이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기에 넓고 깊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전에는 바로 그 생각의 자리에 신이 있었어요. 신이 있기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였죠. 그게 유럽에서 1000년 이상 진행된 중세시대라는 건데요. 그 당시 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단지 당시 유럽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게 신, 즉 하나님이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선언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을 이용한 통치를 하던 교황청이나 왕정으로부터 인간 해방의 싹이 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생각이 곧 존재다라는 등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벌써 형이상학 냄새가 확 풍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인간과 같은 존재, 즉 나는 누군가 이런 인식을 못해요.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살고 번식하고,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의 메커니즘이 프로그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본능이라고 하죠.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알파의 자리에 생각이라는 게 자리합니다.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초자아가 인간도 가진 그 프로그램된 본능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조절해 준다는 거죠. 자, 이제 말을 볼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말로 의사소통하는 동물입니다. 신장에 있는 물을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그것을 폐를 통해서 목으로 끌고 와서 울림통으로 울려서 소리를 냅니다. 이건 다른 동물들도 하는 생존과 번식의 본능, 즉 말이라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말은 뭘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말은 생각을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존재, 나를 특정짓고 내가 인식되는, 즉 나 자체라는 거예요. 행동 역시도 나의 행동을 내가 생각을 통해 인식하고 조절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즉 나의 행동은 내 존재, 나 자체인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삽니다. 이제 옷을 입고 가릴 것 가리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맘에 없는 교양의 말투와 어휘를 더 씌운다고 해도 알고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서로 착각하고 망각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짜임을 알면서도 진짜라 믿고 결국 가짜를 진짜라고 확신하고 리플리지 군군이죠. 급기야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의 말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신의 발가벗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모습도 아고라 한복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식한다 해도 합리화나 동일시와 같은 방어 기제로 악착같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어쩌면 너무 다행이죠. 또 그러한 인간의 결점은 특히 자본과 권력이 마케팅으로, 정치로, 법으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이심전심 인간사를 써내려가죠. 자, 각설하고. 그렇다면 미술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아트웍은 그 사람 자체다. 이제 이거 설명 없이도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의 작품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겁니다. 제가 고2 때 미술을 시작해서 30년 넘게 그림을 보니까요, 대중의 유행이나 팔릴만한, 즉 구미에 맞춰서 그린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숨이 막히거나 채증과 같은 답답함을 느껴요. 특히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 이게 좀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사실이에요. 어디 이런 느낌 저만 느끼겠습니까? 저는 제 그림에서도 이런 걸 느껴요. 저는 보통 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제가 지도하는 수강생들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니까 내 그림에서 내가 잘 안 느껴지고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툴고 어색함이 많은 수강생들의 그림에서 모종의 힐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선구적인 대가들의 기획 전시가 아니면 별로 전시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어떻게 학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기, 즉 기본 능력치에 이르면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 지점에 머물지 않도록, 얽매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변화의 시도록 하도록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남들과 같지 않은 자신을 그리도록 말이죠. 실제로 미술 선생인 저는 철저하게 기본기 트레이닝만 하고 그 이후엔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풍으로 그리든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 사람의 그림은 그 사람 자체다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람의 그림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를 이론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난하냐고요? 그럴 리가요.